22.9 kV FR CNCOW 이런 기호 보면 이거 무슨 암호인가 싶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꼭 전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흔히 겪는 일이죠. 네, 뭔가 전문 분야 용어 딱 마주치면 이게 대체 뭐지? 하고 좀 막막해지잖아요. 복잡해 보이는데 분명 중요한 정보일 텐데 말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합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전기기능사 시험 문제풀이 글인데요. 아, 자격증 시험 문제군요. 네, 핵심 질문이 이거예요. 전선 기호가 22.9 kV FR CNCOW 인 케이블의 품명,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걸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랑 숫자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또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환경에 쓰이는지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그게 결국 우리 실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알아보면 더 의미가 있겠네요. 맞아요.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알고 싶은 당신의 그 지적 호기심, 오늘 저희가 확실히 풀어드릴게요. 단순히 문제 답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기술의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22.9 kV FR CNCOW 기호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맨 앞에 22.9 kV 이건 좀 쉽네요. 그죠? 네, 이건 딱 봐도 전압이죠. 22,900V. 22,900V.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집 전기가 220V니까 와, 100배가 넘는 엄청난 고압이네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발전소에서 우리 동네 변전소까지 전기를 보낼 때 쓰는 그 배전선로 전압 등급이에요. 우리 주변 전력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가 처음엔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온다는 거네요. 네, 그걸 여러 단계 거쳐서 안전하게 220V로 낮춰서 집까지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우리 전력 공급 시스템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스케일이 상당한데요. 다음은 FR입니다. Flame Retardant. 우리말로는 난연성이라고요. 불에 잘 안 타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불에 안 탄다기보다는 화재가 났을 때 불꽃이 케이블을 타고 막 번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능력을 말해요. 아, 번지는 걸 막는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전력 케이블에는 전기가 흐르니까 뭐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외부 충격 같은 걸로 스파크나 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케이블 자체가 불쏘시개처럼 확 타버리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특히 그 전력구 같은 데는 케이블이 엄청 많이 모여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 바로 그겁니다. 그런 데서 케이블 하나에 불 붙으면 옆 케이블로 옮겨 붙고 또 옮겨 붙고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아찔하네요, 정말. 그래서 이 FR, 난연 성능이 아주 중요한 안전 기준인 거예요. 불이 나더라도 케이블 때문에 불길이 더 확산되는 걸 최대한 늦춰주는 거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도 벌고 또 초기 진압도 가능하게 하고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네요. 그렇죠. 핵심적인 안전 기능입니다. 알겠습니다. FR이 왜 중요한지 확 와닿네요. 자,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CNCOW, Concentric Neutral Water Blocked. 우리말로는 동심중성선 수밀형이라고요. 먼저 CNCO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동심중성선. 내에는 전기가 실제로 흐르는 중심도체가 있고요. 그 중심도체 주변을 여러 가닥의 중성선들이 마치 동심원처럼 같은 중심을 가진 원 모양으로 삥 둘러싸고 있는 구조예요. 중심도체를 중성선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 뭔가 좀 특별한 구조 같은데요. 보통 전선이랑은 다른가요? 네, 좀 다르죠. 이 구조는 주로 그 3상 4선식 배전 시스템이라는데 잘 맞게 설계된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는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구조는 중성선을 땅에 바로 연결하거나 직접 접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땅이랑 연결하는 다중 접지 방식에 좋아요. 아, 접지랑 관련이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전체 전력 시스템의 접지 상태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전기 사고가 났을 때 과전류가 땅으로 안전하게 흘러나가도록 돕는 데 유리해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전선 배치 방법이 아니라 전기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안전을 고려한 설계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랑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W는 뭔가요? Water blocked, 수밀형. 이건 뭐 물을 막는다는 뜻이겠죠? 네, 맞아요. 글자 그대로 물이나 습기가 케이블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기능이에요. 케이블 껍데기, 그러니까 외피 안쪽에 물을 흡수하는 테이프나 물 만나면 부풀어 오르는 물질 같은 걸 넣어서요. 혹시 밖에서 물이 스며들어도 중요한 내부 도체나 절연층까지 못 가게 막는 거죠. 물을 막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선은 보통 벽 안이나 땅 속에 묻혀 있지 않나요? 어휴, 아주 중요하죠. 이게 케이블이 설치되는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험난할 수 있거든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전력구나 공동구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긴 전력선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선, 수도관 같은 게 다 같이 지나가는 큰 지하 터널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데는 구조적으로 습기가 차기 쉽고 또 물이 셀 수도 있고 결로 때문에 물이 고이기도 해요. 심지어 비 많이 오면 침수될 수도 있고요. 지하 터널에 물이 들어찬다니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요. 만약 그런 데서 케이블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선 절연체 성능이 확 떨어져서 누전이나 합선 위험이 커지고요. 또 금속 도체가 녹슬거나 부식돼서 저항이 커지고 열이 나요. 결국 케이블 수명도 짧아지고 예고 없이 정전이 될 수도 있고요. 헐, 정전까지요? 네, 특히 22.9kV 같은 고압 케이블은 작은 문제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수밀 기능, W 기능이 정말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료에도 이 케이블이 전력구, 공동구, 변전 소환, 그리고 습기 찰 수 있는 건물 내부에 딱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물 막는 게 아니라 진짜 혹독한 환경에서도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네요. 이제 22.9kV FRCNCOW 이 기호가 훨씬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고압 전력을 다루고 22.9kV 불에도 강하고 FSR 구조도 안정적이고 CNCO 물에도 끄떡없는 W 케이블이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딱 그 의미입니다. 근데 원래 블로그 글에서는 이게 객관식 문제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품명을 고르는 문제였죠. 우리가 해석한 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전선 기호가 22.9kV FRCNCOW 인 케이블의 풍명은 이거였고 선택지가 1. 22.9kV 난연성 동심중성선 전력 케이블 2. 22.9kV 수트리 억제 충실 전력 케이블 3. 22.9kV 수트리 억제 충실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 4. 22.9kV 난연성 할로겐 프리 폴리올레핀 수밀형 시스 전력 케이블 이렇게 있었네요. 네, 이제 답이 좀 보이시죠? 우리가 확인한 핵심 특징이 22.9kV, FR, 난연성, CNCO, 동심중성선, 그리고 W, 수밀형이었잖아요. 이 중에서 중요한 특징들을 잘 담고 있는 이름은 역시 1번, 22.9kV, 난연성, 동심중성선 전력 케이블이죠. FR하고 CNCO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1번에는 W, 그러니까 수밀형 얘기가 없는데요. 기호에는 분명히 있는데 4번에는 난연성, 수밀형 다 있잖아요. 아, 그거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케이블 정식 이름에는 모든 세부 특징이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랄까, 가장 중요하거나 대표적인 특징 위주로 이름을 짓거든요. 1번은 FR과 CNCO라는 이 케이블의 구조적이고 안전적인 핵심 특징을 정확하게 담고 있죠. 반면에 4번은 난연성, 수밀형 언급은 있지만 할로겐 풀이라든지 폴리올레핀 시스처럼 원래 기호 FRCNCO-W에는 없던 추가 정보까지 막 들어가 있어요. 아, 할로겐 프리는 화재 때 유독가스 적게 나오는 친환경 소재고 폴리올레핀 시스는 그냥 케이블 껍데기 재질 종류 중 하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호 자체에 가장 충실하면서 핵심적인 품명은 1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수트리 억제라는 다른 종류의 속눈을 말하고 있고요. 이건 또 다른 케이블 종류거든요. 3번은 심지어 도체 재질로 알루미늄을 특정했고요. 그러니까 2, 3, 4는 다 이 기호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아하, 명쾌하네요. 결국 기호는 그 케이블의 상세 스펙이고 품명은 그중에서도 핵심 정체성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케이블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2.9kV 고압용, FR 난연성으로 화재 확산 막고 CNCO 동심중선선 구조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하고 W 수밀형으로 습기나 침수에도 견디고 와, 이 특징들이 다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그 조합이에요. 이 특징들이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환경의 요구 조건을 딱 맞추려고 일부러 결합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전압 22.9kV를 안전하게 보내야 하고 혹시 모를 불, FR에도 대비해야 하고 또 축축하거나 물에 잠질 수도 있는 환경에서도 멀쩡해야 하고 전체 전력 시스템 안정, CNCO에도 기여해야 하는 곳. 이게 어디겠어요? 아까 말했던 전력구나, 공동구, 변전소, 큰 건물 지하 전기실 같은 아주 중요하고 까다로운 시설들이 바로 그런 곳이죠. 아, 그런 곳들을 위한 맞춤형 케이블이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무데나 다 쓰는 맞는 케이블이 아니라 혹독하고 중요한 환경을 위한 특수 목적 케이블인 거예요. 각 기능이 딱 조합돼서 그 환경에서 필요한 최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결과물인 거죠. 만약에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예를 들어서 W, 수밀 기능 없는 FR CNCO 케이블을 습한 전력구에 쓴다고 쳐봐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녹슬거나 절연이 파괴돼서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극한 환경 임무 수행하는 특수부대원한테 방판, 방수, 통신 기능 다 합쳐진 최첨단 전투복 만들어주는 거요? 그거 아주 재밌고 딱 맞는 비유인데요? 각 기능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임무 완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적으로 조합된 거잖아요. 이 케이블은 고압 전력 수송 임무를 화재와 침수 위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해내야 하는 전력계의 특수 요원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해요.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기호랑 명칭 체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물건 분류 코드가 아니라 일종의 기술적인 약속인 거죠. 전 세계 어디서든 어떤 기술자든 이 22.9 케이블 V FRC NCOW 기호만 딱 보면 이거 22.9 케이블 V 배전선로에 쓰는 난연성 동심중성선 수밀형 케이블이구나. 전력구나 공동구 같은 데 쓰면 되겠네. 하고 바로 그 성능이랑 용도 그리고 어디에 써야 할길 알아챌 수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 이런 표준화된 약속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혼란스러운데요. 제조사마다 이름 다 다르고 기호 다 다르면 그렇죠. 호환성 문제도 생길 거고 엉뚱한 케이블 잘못 골라서 안전사고 날 위험도 훨씬 커지겠죠. 정말 표준화가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군요. 네, 기술자들이 케이블 사양을 정확히 하고 올바르게 선택하고 설치하고 또 관리할 수 있게 돕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회사 제품이라도 같은 표준을 따르면 서로 호환도 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겉보기엔 그냥 복잡한 문자열 같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산업계의 경험, 안전 구정, 기술적 합의가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신뢰도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본 블로그 글은 그냥 개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케이블 제조사 정보를 인용했다고 했었죠. 네, 그 점이 중요해요. 자료에 보니까 대한케이블, LS전선, 서울전선 같은 우리나라 주요 전선 회사들 제품 정보 페이지 링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블로그 운영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그냥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는 표준 규격하고 실제 만들어 파는 제품 사양에 근거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기술 정보 다룰 땐 이렇게 출처가 명확한지 검증된 자료인지 꼭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22.9kV FRCNC OW. 그래서 이 모든 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복잡해 보이던 기호가 그냥 암호가 아니었죠. 22.9kV라는 높은 전압을 안전하게 나르면서 22.9kV, 불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FI, 난연성, 또 습기나 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W, 수밀형,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기초가 되는 CNCO, 동심중성선,
특별히 설계된 전력 케이블이라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중요 기반 시설, 특히 습기와 화재 위험이 같이 있는 그런 힘든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아주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믿음직한 일꾼이라는 거죠. 당신이 직접 전기를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건 꽤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쓰잖아요. 그 배경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되고 표준화된 부품들이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대 문명의 이 안정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수많은 기술적인 약속과 기준들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더 넓은 질문으로 이뤄지는데요. 네.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기술 제품이나 시스템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이런 FRCN 코어 같은 숨겨진 코드와 표준들이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지탱하고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전 규격이라든지 식품 포장재 위생 기준, 스마트폰 통신 방식 표준, 잠깐만 생각해봐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 많죠. 오늘 분석에서는 이 케이블의 기능적인 면, 그러니까 난연성, 수밀성 같은 얘가 뭘 하는 앤가에 좀 집중했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됐던 자료 속 사양표에는 도체, 절연, 시스 같이 이 케이블을 이루는 소재, 즉 뭘로 만들었나에 대한 정보도 있었거든요. 아, 네. 재료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그럼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난연성, 수밀성 같은 기능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들일까? 예를 들어 불에 잘 안 타게 하려면 어떤 화학 처리를 하는 걸까? 물을 막으려면 어떤 신소재를 쓸까? 하고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소재 공학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또 어떨까요?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혹시 불났을 때 유독가스를 덜 내뿜는 할로겐 프리 소재가 더 중요해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더 가볍고 전기를 더 잘 보내는 새로운 전도체나 절연 재료가 개발돼서 케이블 성능을 확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들이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능적인 면을 넘어서 이 케이블을 구성하는 소재의 세계를 탐구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있는 여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파고들면 끝이 없죠.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준비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